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시간,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진행을 했고, 이 자리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 말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전략 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 노학이라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전략 무기라고 하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언제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협을 주고 있다. 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야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미 간의 훈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훈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그런 위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핵무기지만, 핵무기에 플러스해서 작년 5월부터 그리고 금년 3월에서 나왔던 것처럼 북한판 ATA크림스라든지, 그래서 고도의 미사일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전략 무기인데, 그런 전략 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이 말은 복잡하지만 이제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너무나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억누르고 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니까 네. 그 전략 무기라는 좀 위험한 무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핵무기를 발사 상황으로 놓겠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면 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2018년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가 바로 내 사무실 책상에 있다라는 쪽으로 위협을 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일단은 봐야 되는데, 핵무기가 국제적으로 이제 전쟁에 사용됐던 사례는 45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때 이제 실제로 이제 투하가 됐단 말이죠. 네. 그 후에는 이제 억제력 수준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네네. 한두 개만 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로 놓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외부의 그런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억제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핵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핵을 내세우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이제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핵무기도 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상시적인 경보 상태로 둔다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느끼는 외부에 심각한 위협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간에 있어서 합동 군사훈련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그 제재가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그 무기 개발 같은 걸 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정말 따라가기 힘든, 대응하기 힘든 이제 그런 수준의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군사력 무력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위협적인 해를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북한에게 이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제 자위력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작년 말에 네. 노동당 중앙이 이제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인 상황 인식이 뭐냐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호시탐탐 이제 북한의 그런 이제 체제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내세웠던 두 개의 큰 기둥이,
하나는 이제 경제 쪽에서 자력갱생을 해서 부강을 하자라는 거고, 네. 하나는 이제 자의적인 무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깜짝 놀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의 기둥이 현재의 북한을 끌고 가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큰 하나의 이제 모토란 말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토인 자력갱생은 이제 평양의 이제 종합적인 병원 건설, 그리고 5월 1일 날 이제 순천에서의 인비료 공장, 이걸 통해서 꼭 끌고 나가고, 또 하나 이제 자의적 무력, 이거는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더라도 이런 큰 무기, 이제 전략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운용 상태에 있으니까, 예.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북한을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해서 외부가 그런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런 위협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네. 대내적으로도 비록 제재에 의해서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내부의 결속을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후의 행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평양 어린이의 브이로그였습니다. 네. 7살 리수진으로 소개한 어린이가 넓고 잘 정리된 집에서 피아노도 치고 홍보도 하고 인형놀이도 네. 했습니다. 예. 이 영상 봤었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부터 소위 그 온라인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예. 즉 SNS상으로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경우도 했고, 또 유튜브도 2010년의 경우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북한에서 체제 선전을 위한 게 한 20여 개다라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브이로그로 해서 어린 이제 아동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했는데 관심을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제 끌었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늘상 북한이 하는 체제 선전이다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고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 일종의 그 유튜버들이 또는 이제 네티즌들이 이걸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일종의 이제 체제 선전을 하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 홍보 영상이니까. 그런데 이걸 소위 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 10년 전부터 했는데도 관심을 못 끌었는데, 네. 이번에 관심을 끌었다라는 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좋든 싫든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 좀 따라간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비록 이제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걸 네. 만들면서 많은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 좀 관심을 끌고자 하는 거니까, 아, 국제사회가 이 정도의 변화가 있구나.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모멘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너무 이제 체제 홍보다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것보다도요. 브이로그 예. 하면은 이제 자기 일상을 그냥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이 아이의 일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좀 선전물로 가공된 걸로 보이세요? 당연히 이제 홍보용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평양을 보면 최근에 이제 북한을 소재로 한 이제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있지만 평양의 인구가 한 240만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아주 저 생활 수준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있고 외화벌이 또 해서 이제 나름대로 부를 축적했고, 요즘은 예. 이제 양마당을 활성화돼서 거기서 이제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 자체가 뭐 전혀 없는 그런 무대에서 그냥 세트장에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잘 사는 그런 쪽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정말 이제 실제는 다른데 전혀 이게 그 현실에 있지 않는 이걸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특수한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를 북한이 이제 하나의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네. 홍보물을 만들고 변화해 왔다라는 게 눈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기를 끄니까 좀 이런 영상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간접적 영향이 있죠. 예,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사본부 2부 각설하고로 만나 뵙겠습니다.